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범 앵커의 출장으로 이번 주 제가 대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부부가 27층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함께 뛰어내렸다고 119에 신고한 중학생 딸도 아빠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소방차 한 대가 들어가고 뒤이어 경찰차 한 대도 출동합니다. 어젯밤 9시 16분쯤 30대 아내와 40대 남편이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밤에 9시경에 내가 그때쯤 들어왔는데 경찰차들 막 있었고 막 형사까지 기동대까지 와 있다. 형사차 그때 다 수습을 하고 갔나 봐요. 아파트 27층에서 이곳 화단으로 추락한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떨어졌다고 신고를 한 건 중학생 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주일 전 이혼하자는 아내의 요구에 남편이 격분하며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몸싸움 끝에 아파트 건물에서 추락한 겁니다. 8년 전 중국에서 귀화한 이들 부부는 평소 성격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격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부터 이혼하니 뭐하니 그런 부분 싸움이 다툼이 심해진 거니까. 집안에 있던 중학생 딸도 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천안 당국대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딸과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은 출마를 고민하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에게 회동 제안도 했지만 새로운 경쟁에 뛰어드는 것보다 시정을 완성하는 게 먼저라면서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전 현안을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정부 대전청사 등 정부기관이 몰려 있다면서 시너지를 위해 대전과 세종 경계에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관세 전쟁 등 통상 분야에선 적임자일 수 있지만 국정 운영 전반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용병을 데려와 실패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전략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평범한 국민보다 부도덕하고 자신을 비판한 인사는 배제하는 등 기본적인 인성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JB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대전 일부 학교들의 급식 파행 사태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른바 미역 없는 미역국 논란이 불거졌던 중학교는 급식 조리원들이 집단 병가를 내고 현장을 떠나면서 급식이 아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조리원들이 학교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벗어났다며 법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말라비틀어진 음식 찌꺼기와 켜켜이 쌓인 수백 개의 식판들로 잔반 처리대가 어지럽습니다. 쟁의 활동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나왔던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원들이 결국 급식 현장을 떠난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 급식 이후 뒷정리 작업부터 급식실 운영은 멈춰섰습니다. 급식 배식을 담당하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급하게 투입돼 식당 정리에 나서는 한편 900여 명 학생들의 대체식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학교 급식조리원 8명 중 7명이 지난 금요일 단체로 유급 병가 신청을 내고 조퇴를 하며 이렇게 월요일부터는 대체식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학교 측은 주말 동안 샌드위치와 도넛, 과일 등을 급히 준비했지만 중학교 학생들에겐 양도, 맛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조리원들의 병가는 다음 달 2일까지로 대체식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 샌드위치로 밥을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샌드위치로 애들이 다 배가 차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거의 다 배가 안 부를 거예요. 대전교육청과 대전 학비노조의 직종교섭 결렬 이후 대전 100여 개 학교에선 냉면기와 덩어리 식재료 사용 거부 등의 쟁의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교에선 석식 중단 혹은 대체식 등 급식 중단으로 갈등이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교육청은 쟁의 활동 기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하기엔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집단 병가 사용은
다른 학교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단으로 유급병가를 신청해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일종의 쟁의 행위로 업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질의 요청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노조의 기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존중해달라며 교육청에 맞서고 있는 상황. 일선 학교의 급식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7개월 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현대제철 노사가 단체 협상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가운데 노조원 57.86%의 찬성표를 얻어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현대제철 노사는 임금 10만 1,000원 인상과 기본급 450%의 1,050만 원 성과급 등 1인당 2,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지난 9일 잠정 합의했습니다. 충남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농협과 하나은행을 통해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조성하고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신용보증대출 300억 원을 관세 피해 기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보험 지원 대상도 기존 350개에서 1,350개로 늘리고 법률 자문과 계약 분쟁 대응을 위해 수출 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즌 초반 최하위까지 추락했던 한화이글스가 지난주 두산과 키움을 상대로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공동 7위로 올라섰습니다. 폰세와 와이스, 류현진에 이어 대전 왕자 문동주까지 선발승을 거둔 가운데 살아난 타선의 폭발력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느냐가 중위권 도약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키움의 주말 3차전 마지막 경기. 드디어 대전 왕자 문동주가 살아났습니다. 주무기 강속구보다는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6이닝 1실점 비자책 호투로 222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정말 죄송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로 계기 삼아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단 40주년과 신구장 개장 등 화려한 시즌을 맞았던 한화이글스. 하지만 시작은 좋지 못했습니다. 타선이 동반 침체에 빠지며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주중 두산과의 원정 3연전에 이어 홈에서 키움을 만나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가져오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류현진과 문동주는 완벽투를 펼쳤고 지독한 집단 슬럼프를 겪은 최은성과 플로리얼, 노시환 등 중심 타선은 살아났습니다. 사령탑에게 기회를 부여받은 백업 선수들도 멋진 활약으로 보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 6경기 투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한화는 10개 구단 중 팀 평균 자책점은 2.56으로 가장 낮았고 팀 타율은 0.3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간 투수들이 조금 경험이 좀 적은 선수들이 있는데 중간 투수들만 조금 해준다고 하면 투수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거의 지금 안 보이거든요. 타자들만 지금처럼 해주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운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살아난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유지돼 공격력만 뒷받침된다면 순위 다툼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충남 아산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설치했던 평화의 소녀상이 무단으로 이동 조치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016년 지역민들의 성금을 모아 아산 신정호 호수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는데 지난 3월 아산시가 신정호 키즈가든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시민단체와 상의 없이 소녀상을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공사 기간 동안 잠시 이동 조치했을 뿐 공사가 끝나면 원상 복구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8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상태로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km가량 운전했으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제한 속도 50km를 크게 넘긴 시속 130여 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읍성인 홍주읍성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방어시설이 발굴됐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땅속에 날카로운 말뚝을 설치한 함정 유구와 인공해자로 추정되는 수로 구조물들인데 규모와 보존 상태 모두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김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땅속에 숨겨졌던 조선의 책략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충남 홍주읍성 발굴 조사 현장. 성벽 앞 구덩이 안에는 날카로운 나무 말뚝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문헌에만 존재했던 방어용 함정 유구입니다. 규모와 보존 상태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목재를 이용한 입마 살상용 그런 목이 큰 적은 확인되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특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금방 땅속에서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 주위를 둘러싸며 적의 접근을 늦추는 수로 구조물, 이른바 해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양쪽에 있는 두 선이 물길을 나타냅니다. 이 수로는 인위적으로 판 것으로 성곽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자가 자연 하천을 활용했던 것과는 달라 이번 발굴은 홍주읍성의 문화재적 가치도 한층 높였습니다. 홍성군은 조사 결과를 성곽 복원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양문 주변 공원과 수변 공간 조성도 연내에 마무리됩니다. 문화재별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하나씩 이렇게 잘 표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우리 홍주읍성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관광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잊혀졌던 조선의 방어 기술이 역사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 후 토성류가 발생할 위험을 2시간 30분 이내에 예측하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상청의 초단기 국지예보 모델을 바탕으로 산불로 뿌리 힘이 약해진 산지에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 산사태가 발생할 지역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며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과 불국사 인근 산사태 사례에서 85% 이상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사태와 토성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 기술을 영남권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적용해 추가적인 재해 예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올해 1분기 민간 대형 건축공사 현장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한 비율이 69.2%로 집계돼 전분기보다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지역업체 누적 수주 금액은 총 2조 7,589억 원, 순실적은 4,57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306억 원과 550억 원 감소했지만 공동주택 건설 공사 초기 공정에서 지역업체의 활발한 수주가 이루어지며 전체 참여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